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녹화 시간이 저녁 7시 50분인데요. 모두 오늘은 잘 보내셨고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한 사흘 나흘째 윤석열의 X파일이 과연 불발탄인가 공작인가 또는 핵폭탄급으로 곧 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도전한 여명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결국은 윤석열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밤늦게 하나 찍어서 내일 새벽에 다시 올릴 테고요. 지금 이준석의 등장이 모든 정치권의 스텝이 꼬이고 모든 정치권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가 저렇게 힘들게 지금 정치권 진입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의 영향에 다 들어갔어요. 청와대 문재인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꼰보기라 그러죠. 꼰숙이라 그러나요? 꼰대, 수국골통, 기득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좀비화가 됐고 돈벌이에 매진하는 사칭 우파 유튜버 세력들입니다. 그것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소개시킬 영상이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무작정 지원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고 또 시대와 세대의 전환 또 이준석이란 젊은이의 등장에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논조입니다. 그걸 좀 한 칼럼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거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까지 고고TV의 자율 구독료와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다음은 얼마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고 총선에서 압승을 할 때까지 그리고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헌법을 되돌릴 때까지 고고TV의 지원과 자율구독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고TV는 수입이 없고 100% 노딱이고 하루에 담배값과 점심값도 안 나오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림에 쉽게 말해서 무림에 몇몇 후원자들분들 한 서너 분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속하는 방송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도 감사하고 고고TV를 보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요새 와서는 남초롱님이나 정수홍님이나 강병진님이 후원을 하시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오늘이죠. 오늘 김대중 칼럼이 세대 교체를 들떠 정권 교체 놓칠라. 세대 교체에 들떠 정권 교체를 놓칠라 하는 칼럼을 썼는데요.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칼럼니스트나 논설위원들 중에서 김대중이하고 또 최보식이하고 또 양누가 있죠. 그 친구들이 대단한 꼰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저항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이들도 많아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조선일보 필진들 칼럼 쓰는 친구들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이 조선일보가 무조건적으로 그 대통령을 밀다가 그 대통령들이 이명박, 박근혜 또 현재 윤석열까지 오는데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검증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준석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고 비비꼬고 궤변을 노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세대 교체에 들떠 정권 교체 놓칠라. 김대중 칼럼이죠.
김대중은 다 알겠죠. 그죠? 유명한 친구보다 이 친구가 연설 고문도 하고 편집국장도 하고 조선일보의 오너 외에는 가장 그 영향이 있던 친구예요. 불과 1년 만에 뒤집힌 2030 여론. 여가 방향 틀면 또 뒤집힐 수가 있다. 이준석 체제 과제는 정권 교체며 모처럼의 2030 현상에 흥분해 있다. 야권 후보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한 배에 태워서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여론버스는 떠난다. 이준석을 위하고 2030을 갖다가 2030의 변화 동참에 칭찬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준석을 까고, 그죠? 야권을 갖다가 통합해서 대권을 찾아라 이런 소리인데, 야권 통합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이긴 적이 없어요. 분란에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죠? 얘네들은 항상 통합 이래. 이게 꼼보수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김재원이나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안철수도 들여보내라 통합을 하자 그러죠. 안철수는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이나 윤석열도 통합시켜야 된다 그러죠. 윤석열 정도는 모를까 공무원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특히 문재인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태어나가지고 국힘 보수를 갖다가 삼키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윤석열 정도는 봐줘야 된다 하는 게 제 느낌, 제 생각인데요. 36살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우리 사회는 2030 세대에 의한 세대 교체 돌풍에 휩싸였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모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자라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꼰대라고 비하당해 온 보수 우파의 정치적 정체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시대적 사건이다. 이게 개소리예요. 우리의 2030들은 벌써부터 변하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했어요.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도 항상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그게 왜 이제 나타났는가? 이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이 김대중이라는 애는 보면은 굉장히 사고가 고착화되고 습화되어 있는 친구예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의 안보, 체제, 이념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것이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준석 효과는 어떤 경향성을 띠기보다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소리죠.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실생활부터 나오고, 그죠? 북한과 대치한 2030들이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원조하면서까지 체제를 유지해 줄 수가 없고, 그런 평화공전은 필요 없다는 게 지금 2030이고, 고고태배 같은 깨인 개혁 보수의 생각입니다. 북한은 흡수 통일을 해야 되며, 그죠? 북한은 고립을 시키고 자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김대중이라는 친구도 그동안 계속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을 까기 위해서 안보, 체제, 이념적 성향을 반영했다. 이게 지속적이냐? 실생활부터 안보가 나오고 체제가 나오고 이념이 나와요. 근데 김대중이 하는 말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준석 효과는 어떤 경향성을 띠기보다는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30은 벌써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 4, 50년 전에 우리 3, 40년 전에 우리가 2030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갖고 움직였어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586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2030도 무시하고 이준석이도 무시하고 이준석 효과도 충동적이고 돌발적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자야말로 꼰숙이에요. 꼰수기. 꼰대, 수구, 꼴통, 기득권.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박제해야 된 세계관을 안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재인한테 정권을 뺏겼고 우리가 정권을 참는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은 통합하라 그러지만은 이 친구들이 세상을 갖다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겨요. 우리가 문재인 세력까지 흡수해야 된다니까요. 진보도 보수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충동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나 사회나 삶은 항상 어떤 지향점이 있고 어떤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2030들과 남성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출구조사 이런 거, 보궐선거 이런 거, 출구조사, 보궐선거, 요번에 당대표 선거 이런 거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니까 6월 22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는 LH 사건과 젊은 층의 주거 절망 같은 2030 세대의 직접적 관심사와 그들의 정당한 삶의 욕구를 외면한 집권층의 건방짐이 그들의 방향을 틀게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일부는 맞고 대부분 틀리다. 지금 2030들이 집을 못 사고 코인에 빠지고 주식을 하고 이런 것은 그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2030들이. LHN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촉매제가 됐지만은 그들은 항상 그런 경향성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문재인이 건방지게 2030의 요구를 갖다가 부정했다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들은 항상 밀레니엄 세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변하려고 요구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따질 게 아니라니까요.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의 등장은 애당초 여론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 봄바람 꽃잎과 같고 가을바람 낙엽 같은 것이 여론이다. 그것은 현상이지 정체가 아니다. 정체성. 정지한 게 아니라 정체성. 그것은 현상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보수 우파로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람 같은 현상을 되도록 오래 붙들어 그것을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게 문제예요. 왜 이런 식으로 2030과 꼰대들을 갖다가 분리하려고 그러는지 이 김대중이란 이 늙은이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지금 2030은 독재 좌파 정권 타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주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달라. 그리고 사회를 공정하게 가고 그죠? 미래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것들은 조선일보나 그 꼰수기들이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맨날 독재 타도야. 자유우파가 자랑스럽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념 정체성이라는 건 2030한테 없자니까요. 2030이 이준석한테 몰려가는 것은 그게 보수화예요. 실용정치로 가는 거예요. 실용정치가 원래 보수예요. 보수. 무슨 이따구 칼럼을 써? 2030 여론이 변한다. 바람 같고 꽃잎 같다. 여론은 항상 변하죠. 그걸 요번에 이준석에 의해서 확 갖고 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폄하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리고 이 2030을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선용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보수, 우파, 꼴통, 쓰레기 유튜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집니다. 우리가 요번에. 전체를 아울러야 돼요. 이념을 불식시켜야 돼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번에는. 독재 좌파 정권 타도에 이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번 현상의 역점을 세대 교체에 두지 말고 정권 교체에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 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대 교체가 곧 정권 교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을 넣어놓는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대부분의 칼럼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칼럼을 보면은 보수우파 진영의 모처럼 나타난 2030 현상에 심취한 나머지 세대 교체에 안주해서 정권 교체 시기와 모든 템을 놓치면 여론의 시계추는 가차없이 되돌아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지금 고고티브가 꼴값을 하라 그래요. 응? 모처럼 나타난 2030 현상에 전혀 심취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친구가. 세대 교체에서 안주해서 정권 교체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세대 교체를 거부하는 거야. 이런 늙은이들이. 김대중이 아마 1년은 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오래전부터 썼으니까. 근데 2030 현상에 심취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고, 나 같은 개인 필부도 흥분하지 않은데 이준석이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2030을 지금 가두리치고 있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그거를 이용이 아니라 선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가 목표예요. 준석이도. 이런 말을 왜 하냐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늙은이하고 젊은이를 또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그런다고. 분열시키려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이준석 체제가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정권교체다. 세대교체를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삼아야 하고 모처럼 일어난 현상에 붕 떠서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는 흥분에 오래 머물지 말기 바란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해야 돼요. 준석이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어요. 보시죠. 열흘 동안 보시고 있죠. 얼마나 말이죠. 할 말 다 하면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리더십이 좀 확보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배배고 있으면 이런 늙은 그 칼럼니스트들이 논술 고문도 했고 하여튼 그래요. 이 김대중이가. 시간이 너무 갑니다. 핵심은 사람이다.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사람을 잘 쓰고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버스 떠난다는 말로 자극하지 말고 잘 대접해서 모두 한 배에 타게 하고 그들을 묶어 드림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대표가 그것을 하라고 국민과 당원이 그처럼 뭉친 것이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대선 후보의 버스가 떠나기 전에 여론의 버스가 먼저 떠난다. 어쩌면 이번 2030의 메시지는 우리 세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정권을 교체하라는 시한부 통첩일지도 모른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준석이 잘하고 있어요. 국힘이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주도하는 게 이준석이고 기준을 세우고 시기를 정하는 게 맞아요. 타임테이블을 정하는 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통합하라는 거죠.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윤석열은 들어와야죠. 안철수도 끌어들이고 안철수 왜 끌어들여? 이게 말장난이라고. 말장난. 이준석이가 변해라, 혁신하라, 미래를 열어라 하고 가지고 2030과 국민이 지지한 거지. 물론 정권 교체는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한 통합을 갖다가 아니 이준석이는 통합 안 하자 그랬나? 통합할 상대가 있고 안 할 상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려갈 사람이 있고 안 데려갈 사람이 있고 무조건 통합?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준석의 힘을 빼려고 그래요. 꼰대들이 나이 처먹어가지고 가르치려야 된다는 거죠. 준석이를 그리고 2030들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혁명적인 거 지금 변혁의 시기가 왔으면은 꼰수기들은 그만 물러나는 게 정상이라고. 물러나는 게 정상이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권도 뺏겼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꼰수기들 때문에. 그게 국힘에 많다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걔네들은. 딴지걸 필요도 없고 물러나가지고 뒷방 늙은애가 이제 되고
2030과 합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합리적인 개혁 보수들이 선거 전략을 짤 때예요. 이걸 좀 해석을 좀 더 하고 싶지만은 벌써 20분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조선일보와 요선의 언조와 TV조선이 이준석을 폄훼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어거지로 밀고 있고 밀어야죠. 근데 검증은 해야죠. 또 조선일보, 조선일보마저 요새 논조를 보면은 부정적이 거꾸로 말하는 부정적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윤석열과 장성철의 엑스파일 논쟁 보면은 거꾸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